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간판이니 디스크니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데 결국 안에 있던 말랑말랑한 요 디스크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결국은 눌리게 되면서 신경 옆에 노란색 부분이 눌리게 되는 질환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 협착증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척추 협착이라고 하는 건 뒤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척추관 자체가 주변에 뼈등이 자라면서 신경을 콕 누르는 저런 협착증의 모양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착인지 디스크인지 도대체 파악이 사실 어려운데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디스크니 협착증이니 걸린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인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사실은 척추의 노화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선천적인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프면 따님이 아프고 따님이 아프면 또 그분의 따님이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척추의 노화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그런 것처럼 척추는 쓰다 보면 닳습니다. 그리고 관절, 인대, 무릎 관절처럼 척추도 결국은 다 관절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불필요한 척추 주위에 뼈가 자라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뼈들이 신경을 누르게 돼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분류하기는 합니다. 저 의사들은 저희들끼리는 이렇게 분류해서 이분은 추간판 디스크다 아니면 이분은 그냥 협착증이다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사실은 요거 구분하기가 쉽진 않아요.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도 요분은 무조건 협착입니다. 요건 무조건 디스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대부분 혼재돼 있어요.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런 거 구분하고 요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 걷지를 못하면 협착이에요. 다리만 아프면 디스크예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요건 있는 게 나아요. 요거 다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한 3가지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땐 내가 허리가 안 좋구나. 내가 아니면 허리에 협착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퇴행이 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경고 1번입니다. 허리가 아프다. 요거는 거의 100%죠. 요거는 뭐 다른 데 생각해 볼 게 없어요. 요건 허리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여기는 허리 자체, 요 등줄기만 아픈 것도 포함하는데 엉덩이, 여기 엉덩이, 허리, 여기 엉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의 통증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거는 내가 척추가 나한테 보내는 경고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다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다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플 때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걸을 수 없는 분들. 맨날 우리 요즘 그 핸드폰 같은 걸로 내가 얼마나 걷는지 요즘 측정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난 원래 1000보 걸었는데 이제 500보만 걸어도 갑자기 주저앉아서 좀 쉬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허벅지 뒤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줄 타고 가듯이 아파요. 발목까지 아프고 어떤 분은 발바닥도 아프시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자꾸 아래로 이렇게 뻗어나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양상의 통증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걸 다리가 아파요라고 해서 다리가 아프면은 무릎 봐야 되나요? 발목 봐야 되나요? 이렇게 각자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통증이라면 허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통증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고 2번 다리가 아플 때 허리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가장 위험합니다. 경고 3번 가장 위험한 사인 중에 하나고 힘이 안 들어간다는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은 통증은 좀 있었는데 버틸만 했어요. 그냥 뭐 주사 몇 번 맞고 좋아졌어요 했는데 갑자기 발목이 안 움직여요. 발목이 안 움직이면 계단을 올라가실 때 이런 계단 올라갈 때 발이 걸려요. 이렇게.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요즘 넘어지는 게 많아져요. 낙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이런 분들 요게 체크 안 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발목 이렇게 앉아 계실 때에도 발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발이 양쪽에 비슷한 정도 들어가는지 올라가는지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래 걷질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저앉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이런 식으로 발목에 힘이 없으면 여기 왼쪽 다리처럼 발목이 안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가 자꾸 걸리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다리가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거는 허리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허리 관련해서 약 드시거나 아니면은 물리치료 자주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아니면 나는 허리 때문에 뭐 주사도 좀 맞아봤다.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봤다. 이런 분들도 계실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굉장히 적으신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노년 인구라고 하죠. 우리가 그 학술적으로는 60세 이상의 환자분들께 검사를 했을 때 유병률, 얼마나 병이 걸려 있습니까를 따질 때 우리 척추 협착 디스크는 약 80%, 80% 정도는 다 아파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플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 번이라도 좀 약을 먹어봤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사지 치료를 좀 받아봤다든지 요 정도 확률이 거의 80%라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면 굉장히 건강하신 허리를 가지고 계신 편이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타이레놀 들어보셨어요?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이런 것도 진통제예요. 그리고 허리 아플 때 뭐 애드빌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셔서 받을 수 있는 약들 그런 걸로 사실 먼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리치료 좀 주물러주고 이러면 시원해지는 경험들 해보셨어요? 요것도 치료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난 그래도 아파요라고 하면 주사 맞아 보셨던 분들 아까 혹시 한번 어디 주사 맞아 보셨어요? 허리, 꼭리뼈 쪽으로 어디 주사 맞으셨어요? 정형외과에서 좀 좋아지시지 않았어요? 주사 맞으시고 많이 편해지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시술 면에서 어느 정도는 끝나게 돼요. 그런데 시술에도 반응이 없고 혹시 이 중에 허리 수술 받아보셨다. 목에 수술 받아보셨다. 어디 수술 받아보셨어요? 4번 뼈. 또 계신가요? 허리 수술 받아보신 분 또 계신가요? 그래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척추 환자, 아까 말씀드린 그 80%의 척추 환자분들 중에 약 10% 정도는 수술까지 경험을 해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요 세 가지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병원이고 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치료를 저희는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 여기 타이레놀 같은 거 보이시죠? 심한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세요. 마약. 그래서 요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단지 약만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약을 먹었을 때 중독되면 어쩌지? 이거 나 계속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일부는 맞아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는 단계까지 약의 용량이 늘어났다면 그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시술이라든지 통증을 더 가라앉힐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간단한 약물, 저희가 드리는 간단한 진통제 정도에서 통증이 호전된다. 요건 넘어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 요걸로 계속 차차 해나가시면 되는데 마약성 진통제 용량이 점점 늘어난다. 요거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처방받으시는 약 있으면 이거 마약성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용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다음 단계 이렇게 주사 치료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 치료는 도대체 어떤 건가요? 라고 하면 여기 신경 나가는 거 노란색으로 저희가 표현해 놨고요. 이 부분에 주사 바늘을 살짝 얹어 놔요. 신경을 직접 찌르진 않습니다. 신경 주변에 약을 직접 놔드려서 당연히 효과도 빠르고 통증 감소 효과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 도대체 계속 맞아도 되나요? 이것도. 그러면 얼마 만에 조금 좋아져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1, 2주 간격 정도는 두고 맞으시라고 말씀드려요. 하루마다 맞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1, 2주 정도, 하루, 한 주나 2주 정도 띄워놓고 한 번씩 맞으시는데 대신 1, 2개월 내에 한두 달 안에 통증 감소가 약 50%는 돼야 돼요. 반절은 날릴 수 있어야 돼, 통증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효과가 있으면은 이 치료로 계속 허리를 지켜나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를 아까 말씀드린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일단 통증 면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준, 조절되지 않는 통증 도대체 언제가 도대체 아픈 거예요? 라고 하시면 주무실 때도 잠과 연관된 통증이 있어요. 내가 자야 되는데 이 통증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아니면 자다가 아플 정도로 내가 아파요. 자다가 깨요. 이거는 진짜 극심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증일 때는 사실 저희는 수술을 빨리 해드리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그 통증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마비.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힘이 빠졌을 때인데요. 그래서 힘이 빠졌을 때는 사실은 시술, 약물, 요거는 건너가야 돼요. 요 단계 거치고 계시다가 마비가 진행이 되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진행된 마비는 영구적으로 장애를 남겨요.
그래서 내가 발목이 이렇게 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올리는 힘을 못 줘요. 그러면 속된 말로 평생 절름발이처럼 보행을 잘 못 가져가는 그런 장애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나는 뭐 잠도 못 자겠어요. 이거 자다가도 생각나요. 아무 활동도 못 해요, 나는. 요거는 수술을 좀 생각해야 되는 통증. 그리고 다음은 마비.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는 거. 요거는 수술을 생각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거 막 만지다 보면 늦어져서 장애가 남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저희도 꼭 수술에 꼭 필요한 경우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수술 치료하면 또 생각나는 점들이 많아요. 여기 속된 말로 저희가 허리 수술하면 병신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수술을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취가 위험하지 않나요? 우리가 큰 수술하게 되면 전신 마취하고 마취하고 나서 깨지 못하는 경우도 막 들어보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병도 많은데 나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여러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나는 스텐트도 넣었어요, 심장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 내시경 위내시경은 자주 해보셨죠? 그런 것처럼 관 하나만 넣을 거예요. 관 하나 넣어서 안쪽에 병변을 최대한 제거해드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수술 방법. 옛날에는 이렇게 수술했어요. 요 바깥에 이렇게 경찰이 있고 요 안에 도둑을 잡으려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집을 다 뭉개놓고 들어가면 너무 편하게 도둑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비교적 옛날 방법을 설명드리고요. 이제 저희 척추 내시경 수술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요 범인 앞까지, 집 앞까지, 바로 코앞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범인만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예쁘게 꾸며놨던 집들은 그대로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타격이 적어요. 우리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수술 방법이 왼쪽이에요. 현미경이라고 하고요. 이 현미경으로 절개해서 수술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꽤 넓은 부분의 근육을 이렇게 제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바깥으로 벌려놓는 수술을 하다 보면 수술하고 나서 아프고 막 누워 계시는 기간이 길다 보면 폐렴도 걸리고 안 좋은 일들이 겹쳐져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요 얇은 관 하나를 넣어서 안쪽만 안 좋은 부분만 체크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신경을 다 보면서 오른쪽 사진은 신경 진짜 근접해서 보고 있는 사진이고 여기 왼쪽 사진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수술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깨끗한 화면에서 더 큰 화면에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하고 나서 절개선. 아무리 조금 짠다고 해도 이런 절개선이 남아요. 4에서 5cm, 길면 10cm 정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멍 2개 뚫어놓고 저 마지막은 수술하고 하나 구멍으로 수술한 분인데 거의 상처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 정도로 환자분께 가해지는 타격,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술이 우리 내시경 수술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요추 1번하고 2번 디스크랑 뒤에 협착이 다 동반되어 있던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뒤쪽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내시경을 넣은 뒤에 뒤에 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렸어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현한 지금은 까매졌던 곳을 저렇게 마치 우리 전기선 잘라놓으면 절단면이 보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넓게 확보를 해드리니까 이분 걸으시는 영상이에요. 처음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휠체어 타고. 못 걸으셔서. 근데 이분 수술하시고 2주 뒤에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걷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해드렸던 환자분이라 기억이 잘 나네요. 다음은 역시 비슷합니다. 1번, 2번, 3번 영역이었고 역시 양쪽 바깥에 넓게 공간 확보를 다 해드렸고요. 4번, 5번 안 좋은 분이었고요. 이렇게 까맸던 뼈들에 눌리면 이렇게 까맣게 보여요. 이렇게 까맣게 눌렸던 신경이 저렇게 하얗게 펴지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픈 것을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게 참으면 만성화가 돼요. 그래서 통증이 올 때마다 체크를 해서 낮춰줘야 돼요. 통증이 쌓이다 보면 그때 적합한 치료를 해드려도 우리가 통증의 감소 효과가 적어져요. 그걸 만성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통증이 오면 바로바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병원 가깝잖아요. 저희 병원 엄청 가깝잖아요. 오셔가지고 뭐 수술 받으시러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저희 약물 처방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주사 치료도 해드려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오는 통증들을 그때마다 좀 가라앉혀 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진단.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내가 주사 맞아야 되는 상황인지, 약물로 되는 상황인지 그런 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게요. 그런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그 후에 치료 방법이 늦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정말 발전됐어요. 의학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저희는 그 발전된 의료 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된 의학 기술의 혜택을 누리셔야죠. 요걸 누리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